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이렇게 매일 말하시는 왕과 왕비가 살고 계셨어요. 아, 애가 있었으면. 하지만 그들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 번은 왕비께서 목욕을 하시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물에서 바닥으로 기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바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1년이 가기 전 당신은 딸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개구리가 했던 말은 실현되었어요. 왕비께서 너무도 예쁘장한 아기 공주님을 낳으셔서 왕께서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왕께서는 큰 연회를 열도록 명하셨어요. 왕은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마녀들도 또한 와서 우리 딸아이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초청하였어요. 그의 왕국에는 13명의 마녀들이 살았는데요. 어머나 그들에게 식사 그릇으로 내놓을 황금 접시가 12개뿐이었던지라 마녀들 중 한 명은 부르지 않고 그냥 집에 남았어요. 연회는 온갖 종류의 볼거리와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 마녀들이 자신들의 마법으로 아가에게 선물을 주었답니다. 첫 번째 마녀는 미덕을 주었고, 두 번째 마녀는 더 없는 아름다움을 주었고, 세 번째 마녀는 불을 주며 곧 이 애가 세상에서 바라는 건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 말했어요. 12번째 마녀가 막 마법을 걸려는데 벼랑간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마녀가 입장했어요. 그녀는 자기를 초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길길이 분개했어요. 그래서 좋다 말다 인사말도 없이 연회장에 있던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왕의 딸은 15살이 되는 해에 물레가락에 찔려 죽고 말 것이다. 그러곤 그 마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모두들 이 광경에 경악하고 있는데 아직 마법을 말하지 않고 있던 12번째 마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사악한 주문을 없앨 순 없었지만 적어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번째 마녀가 말했어요. 죽지는 않아요. 다만 공주는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질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딸아이를 불행으로부터 막기 위해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왕국에 있는 모든 물레가락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 마녀들의 선물들은 어린 공주에게 착착 실행되어 그녀는 너무도 아름답고 정숙하며 착한 마음씨를 지닌 현명한 아가씨가 되어 그녀를 보게 되는 모든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말 정도였어요. 그러다 우연히도 그녀가 15살이 되는 바로 그날이 되었어요. 왕과 왕비께서는 외출 중이셨고 소녀만 궁전에 홀로 나아가 있었더랬죠. 그래서 그녀는 궁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방들이며 침실들을 보고 싶은 대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오래된 탑에도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니 자그마한 문이 하나 나왔어요. 녹이 쓴 열쇠로 잠겨져 있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걸 돌리자 문이 벌컥하고 열렸어요. 그 작은 방 안에 어느 노파 한 명이 물레가락 하나로 바쁘게 실을 잤으며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노부인님이라며 공주님이 말했어요. 거기서 무얼 하시고 계세요? 실을 잡고 있지. 라며 그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모기에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이렇게도 유쾌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라며 소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소녀도 물레가락을 잡아 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손이 물레가락에 닿자마자 13번째 마녀의 마법이 이루어질 때가 때마침 되어 소녀는 물레가락에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어요. 바늘에 찔리자마자 즉시 그녀는 거기 옆에 있던 침대 위로 쓰러져 깊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와 함께 잠이 궁전을 덮쳤어요. 막 궁전에 도착한 왕과 왕비도 큰 홀로 들어서자마자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궁전에 있던 모두가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들도 역시 마구간에서 잠이 들었고요. 마당에 있던 개들과 지붕에 있던 비둘기들도 벽에 붙어있던 파리들도 심지어 화덕 위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불길조차도 그 순간 잠잠해지며 잠이 들었어요. 구워지고 있던 고기들도 지글지글 타다 말고 멈췄고요. 심부름을 까먹고 도망치려던 부엌방 도우미 소년의 머리를 한 움큼 막 움켜쥐려던 요리사도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바람들도 잠잠해져 성 앞에 있는 나무들에 붙은 어떤 나뭇잎 하나도 다시는 살랑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 둘레로 가시나무 울타리가 자라기 시작해 매년 자꾸자꾸 높아져 마침내는 성을 통째로 완전히 가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붕 위에 달려있던 깃발조차도 밖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스럽게 잠이 든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이따금 이웃 나라의 왕자님들이 와 가시나무 울타리를 통해 성까지 가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만 알 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손들처럼 재빨리 사람들을 가두는 바람에 젊은이들은 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거든요.
오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왕자님 한 분이 이 나라에 들렀다 한 노인으로부터 가시나무 울타리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들장미 공주라 이름 붙여진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한 분이 성 안에서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계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녀와 함께 왕과 왕비 그리고 온 궁정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왕자님도 역시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왕자들이 벌써 가시나무 울타리를 뚫고 성에 다다르려 애써보았지만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애처로운 죽음을 맞이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난 두렵지 않다. 내가 가서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만나보겠다. 노인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보았지만 왕자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때마침 그때가 100년이 막 지나간 때라 들장미 공주가 다시 깨어나기로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가시나무 울타리 가까이로 가보니 가시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크고 아름다운 꽃들만 조화롭게 서로 붙어 있었어요. 그 꽃들은 왕자님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는 왕자님이 지나가자 다시 가시나무처럼 뒤에서 길을 닫아주었어요. 성의 안뜰에 들어서니 말들이며 점박이 사냥개들이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이며 지붕 위에 앉은 비둘기들이 고개를 자신들의 날개 쪽지 안에 파묻고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왕자님이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파리들은 벽 위에 붙어 잠자고 있었고 부엌에 있던 요리사는 여전히 부엌방 심부름꾼 소년의 손을 움켜쥔 채 잠들어 있었고 시녀는 옆에 검은 암탉을 앉혀놓고 막 털을 뽑으려고 하던 예전 모습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님이 좀 더 들어가자 큰 홀이 나왔는데 궁전 안 모든 사람들이 왕관을 쓴 왕과 왕비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숨소리도 들릴 만큼 모든 게 고요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왕자님이 그 탑에 도착해서 들장미 공주가 잠들어 있는 그 작은 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그녀가 누워 있었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그녀에게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왕자님은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어요. 왕자님이 그녀에게 키스를 하자마자 들장미 공주가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나며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왕자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 왕자님과 공주님은 함께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와 함께 왕도 깨어나시고 왕비님도 깨어나고 온 궁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말들이 안뜰에서 일어나며 연신 고개를 푸드덕푸드덕 흔들었고요. 사냥개들이 깡충깡충 뛰며 꼬리를 연신 흔들어 보였고요. 지붕 위에 있던 비둘기들이 날갯죽지에서 고개를 막 뽑아들곤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푸드덕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벽 위에 붙어있던 파리들이 다시 기어갔고요. 부엌에 있던 불길이 다시 깜빡깜빡 피어오르며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하면서 요리사가 고기를 반대쪽으로 뒤집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가 다시 구워졌어요. 그리고 요리사에게 귀 한쪽을 붙잡힌 부엌방 심부름꾼 소녀는 아파요. 라는 비명을 질렀고요. 시녀가 암탉의 털을 뽑자 암탉이 꼬꼬댁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왕자님과 들장미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한 축하 행사와 함께 거행되었고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